대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반성을 한다면서도 책임론 공방과 당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차기 지도 체제를 두고도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요. 계파 갈등 조짐까지 보이면서 당내에선 난파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당대표격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다음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개혁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들으신 것처럼 임기에 연연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남은 기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개혁을 강조했다는 건 사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 추대가 될 때부터 6월 30일로 임기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참패를 했지만 임기 자체가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꺼내놨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치 오로지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취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를 한다기보다는 의원들에게 그런 판단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가치, 지금 국민의힘의 절실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임기 3주 남은 임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 당도 앞으로 어떻게 당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의를 모을 만한 시간을 번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기 사퇴하게 된다면 사퇴한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기 사람을 앉혀서 막후에서 수렴 청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 의사를 표현했지만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생각이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지난번 후보 교체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한 것은 전혀 현재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대표가 없을 때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이 없을 때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또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사퇴를 지금 현재 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 따라서 비대위원장 체제를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뽑을 것인지 이런 어떤 지도체제 구성에 대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럴 어떤 사항도 전혀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국 친윤, 친한 이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친윤계에서는 이제 새 비대위를 꾸려서 연말까지 가겠다 이런 기류로 지금 읽히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친윤계 비상대책위원을 꾸려 연말까지 위기를 수습하자.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7월이나 8월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요. 일각에선 김기현, 나경원, 중진 의원을 추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만 친한계가 나서면 경선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추윤 부의장.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차기 당권 싸움에 전초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한계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에 나설 만한 선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여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 선거 때는 그렇게 강한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갈등의 양상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권세를 누렸던 이른바 친윤 세력들 그리고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다가 당내 반발을 엄청나게 샀던 또 그 친윤 세력들 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수 진영에서 그냥 또 지금 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차기 당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선거 공천 등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여기에만 지금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당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저런 그 권력 다툼인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한심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누가 당권 도전에 나설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선 패배 이후 연일 공개 활동에 나선 김문수 전 후보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고 오시죠.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부족함으로 이러한 패배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대표 하라는 건 본인한테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도 비공식 일정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공지를 하고 참배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거기엔 또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권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패배한 후보가 저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공개 행보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대선 끝나지 일주일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나와서 공개 행보를 하면서 본인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일까? 저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럼 왜 저렇게 강하게 안 한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해놔야 당원들이 모아서 이 여론을 모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거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을 저렇게 강하게 뭐 김문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김문수가 해야지라고 하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41점 몇 %라고 하는 득표를 얻었잖아요. 그게 물론 저는 김문수 개인에 대한 투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투표도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도 들어있다고 보지만 본인은 그걸 내세울 수밖에 없고 지금 비서실장 김재원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계속 뒤에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번 당권을 가진 사람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같이 했던 사람들, 즉 대선 과정에서 옆에 도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본인들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을 잡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윤계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현재 김문수 전 후보 빼고 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 같은데 대항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이미지랄까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문수 전 후보가 저렇게 활동하는 거 당권 도전하겠다는 건데 그거는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 후보 시절 최측근이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문수 후보의 일상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해선 서로 난파선 선장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든 빈 껍데기만 남은 자리라도 차지해 보겠다고 싸우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되겠다고 싸워봤자 그 난파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유력한 대통령 알겠습니다. 후보의 일상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전 최고가 이 영상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거든요.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턱걸이를 하고 또 대형 훌라후프를 돌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김재원 전 최고가 김문수 전 장관과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고 지금 보시는 운동 영상, 일상을 전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20번 넘게 이야기한 단일화도 뒤집은 후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권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 이 부분은 다친 결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연일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속내가 좀 궁금하고요. 친한계가 좀 견제하는 겁니까? 친한계가 사실 후보 교체 파동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었잖아요. 예. 상황이 바뀌니까 또다시 김문수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이 참 당권 투쟁의 열심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김재원 전 최고가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은 불태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김문수 전 후보는 쓰레기더미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자해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참담하게 이럴 데가 없다. 과연 이런 식이면 우리 정당이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지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견제를 하라고 과반까지는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이 미묘한 득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당이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당의 자해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못한데도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탄핵 국면까지 이르게 된데도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구성원들 모두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데 니탄 내탄만 하면서 상대방에 비춰서 합리적인 자신을 계속 어필하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도 이 반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권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성과 쇄신이 먼저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사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버린 점, 그리고 스스로 탄핵 반대의 낙인을 찍어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건 의원들께서는 많은 결심을 하실 겁니다. 어제 박수민 의원이 저한테 제가 우리 최영도 오늘 지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흘째 나흘째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뭐 절도 하고 90도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성춘 부의장. 근데 이런 반성이라든지 사과 메시지조차 결국 당권 싸움에 묻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뭐 지금 3일째 누가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소식을 못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갈등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가? 지금 저는 두 분의 메시지조차 좀 결이 달랐다고 보는데 박수민 의원의 메시지는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버린 점. 저는 과연 이게 진정한 사과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건 상한 건 전 최영도 의원의 메시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되는 적절한 메시지로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었고 우리 완벽하게 끊어내겠다는 결심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 그거를 해야 그 결심이 서야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당권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차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경선도 생각했을 때 그런 모든 걸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이 지지 기반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정쩡한 사과를 만약에 이어간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누군가가 앞서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윤석열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된 반성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홍 전 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건을 좀 언급하면서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거다. 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한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하와이에 사실 저번에 설득하러도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홍 전 시장이 계속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건 당 내용이 계속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 뭐 하루도 빠짐없이 저런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내시고 계신데 물론 뭐 홍 전 시장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좀 귀에 담기보다는 아이고 오늘 또 왜 저러실까 하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더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뭐 좀 다른 데로 어떤 개선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떤 비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5선에 또 당 대표 또 대선 후보 이렇게 한 당을 이런 식으로까지 하신 게 당의 원로로서 맞나 하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대선에서 참패한 그 정당이 사실 이렇게 조금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면 오히려 조용하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당의 지도 체제를 바꿀 것인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금 현재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많은 부분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못 싸운다 뭐 그런 어떤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의 지도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좀 이런 어떤 진통 과정은 저는 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홍 전 시장이 이틀 전에 올린 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자신도 탓하지 말고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 의원도 탓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향후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홍 전 시장이 정계에 이렇게 복귀를 하고 이준석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개혁신당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뭡니까?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예요. 윤석열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보고 그걸 비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옹호적인 태도로 보일 거냐 이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홍준표 전 시장이든 이준석 지금 의원이든 이런 분들은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개혁신당에 들어간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개혁신당에 입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이런 상황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 이게 잘 마무리가 안 되게 되면 분단까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해체모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보수라고서 얘기하는 즉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 그런 그룹이 하나로 모이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홍석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패배한 정당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잘 못 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패배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결국 당권 가지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